천안함 생존 참 이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하나. 천안함 생존자에 대해서 보훈처가요 국가 유공자 어렵다고 판단을 하네요. 보시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생존자 유공자 관련해서요 생존자가 총 22명이에요. 당시 46명 장병이 목숨을 달리했고 생존자가 22명인데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명밖에 안 됩니다. 22명 중에서. 이분들 비참하게 살고 있거든요. 치료비도 없대요. 그때 당시 46명이 죽고 22명이 살았으면 이 22명이 온전히 살았겠습니까? 2배 이상이 죽었는데 그 배가 뒤집혀서 있었는데 그러면 뭐 각종 부상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막 동료는 죽고 자기는 부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온전한 정신이겠어요?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유공자가 돼야 치료가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요? 6명밖에 안 해준답니다. 나쁜 사람들. 등급 기준 미달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을 탈락시키고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거 3건이고 절차를 뭘 진행해. 언젠데 이게 이 22명 이분 다 줘야지 혜택 받고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부상당하고 정신적으로 다 충격받고 이상해졌는데 치료받게 해주고 가족들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뭘 진행 중이고 13명을 탈락시키고 22명 생존자 가운데 6명만 유공자로 인정했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무섭거든요. PTSD라고 하는데 이걸로 국가 유공자 지정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나왔던 간신히 살아나온 거지. 그런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달아놨대요.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된다. 생활도 하지 못해야 된다는 거네. 이런 욕 나오네 진짜. 그러면 5.18 유공자 명단 까려는데 왜 안 까? 그 다음에 노무에 제한이 있는 등 심각한 증상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어야 된다. 이거 3개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국가유공자 지정받는데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그래가지고 일도 못했는데 그리고 병원 그렇게 쉽게 가요? 지속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돼요. 돈 없어서 못 받은 경우도 많잖아요. 유공자를 지정해줘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 아니야 병원을. 그래 이랬다고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천안함에서 간신히 살은 사람들을. 그리고요. 그러니까 보훈처 관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외상장애 뭐 스트레스성 뭐 이거 PTSD 개별병원 진단소 뛰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사람들인가.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뭐 병원에서 받아도 소용없고 보훈처 내가 인정해야 돼. 이런 독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신청자의 병원 기록 신체 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인정되고 병원 진단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심사한다는 거예요. 보훈처의 그 전문위원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대네. 그러니까 보훈처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진짜 나쁜 분들이네.
이제 사례가, 안타까운 사례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9년 전에 그걸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46명은 죽고 간신히 살았는데, 그때가 아직도 그걸 매일 생생화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왜 안 그렇겠습니까? 꿈꾸고 악몽에 시달리고 뭐 일상생활도 할 수 없고. 그 영화 람보에 보면 베트남 전쟁 갔다가 와가지고 좀 약간 미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죽었잖아요, 자기. 46명이 그 배에서. 세월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각종 혜택 주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막 몇 억씩 주고 그랬다면서요. 많이 준 사람은 뭐 10억도 넘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보상 얼마 해줬다는 거 왜 자세히 또 안 밝혀?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광화문 광장에 그냥 그 사람들 시위대들이 4년 넘게 5년 가까이 그 천막 치고 점령하게 해놓고, 세월호 천안함은 왜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5.18 유공자들 명단은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거는 왜 안 해줘? 22명인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이걸 왜 6명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32살이 됐네요 지금. 9년 전에 갑판병이었는데, 그 순간이 잊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침대에 있었을 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천안함은 뒤집혀 있었다. 그러니까 간신히 계단 그 파이프 잡고 탈출했대요. 배는 넘어져도 쾅 하는 사이에. 그 탈출해서 이제 결국 살았는데, 동고동락하던 대원들이 46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 직후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그 다음에 이명현상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시달렸대.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아까 얘기한 PTSD라는 거, 이거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이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반려됐대요. 반려 이유가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된다. 일상생활을 좀 했나 보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당신이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이해찬 대표가 5.18 유공자로 자기 자신도 얘기했잖아요. 5.18 때 광주에도 없었는데, 일상생활커녕 지금 나이가 그 나이인데도 얼마나 팔팔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선거 지금 난리를 치고 진두지휘하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그러니까 이분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유공자가 돼야 이제 병원비 이런 거 혜택을 받으니까 그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안 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손혜원이 아버지는 6번 탈락했는데 7번째 공산당 전력이 있고 아주 센 전력이더만. 그것도 공산 활동한 거, 공산당 청년 활동한 거. 그런데도 주고. 아니, 그리고 진단서를 가져가도 소용없다는 건 뭐야? 다 병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처 지정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만 크게 반영하고 병원 진단서 그러면 각종 형사사건 이런 거 진단서 뭐 3주 4주 이거 왜 끊어가고 다 병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럼 우리 국민들 병원에서 치료 괜히 받네 이거. 못 믿을 병원에서 다 받고 이거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수재들 다 의대 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진단한 거 다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보훈 척! 근데 지들이 줘야 될 사람들 손혜원의 아버지 같은 사람 주고 천안함 장병들 안 주고 공산당 청년 활동한 사람 주고 천안함에서 간신히 살아 나온 사람 안 주고 아 세월호 뭐 아이고 돈 뭐 몇 억씩 아이고 하고 천안함 뭐 사고 당한 사람들 진료비 아이고 니들이 알아서 해. 아 병원 진단서 필요 없어. 아무 내 맘에 안 들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복날라 주차 뿐다. 야 닉네임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네. 아직도 나만의 빨갱이가 있어? 이 말하는 애들이 빨갱이들이. 아 빨갱이가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빨갱이. 무지하게 많죠. 황장엽 선생이 증언하는 게 그 당시에 5만 명이 있는데 간첩이 빨갱이가 아니라 간첩. 종북 좌파 빼놓고 간첩만 그 당시에 5만 원이. 그 간첩들이 포섭한 주사파 종북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몇십만 명 된다고 봐야죠. 몇십만 명 아니겠습니까? 제 느낌엔 몇십만 명 된다고 봐요. 아, 이건 희고님 보훈처 의사한테 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네. 에이 진짜 욕 나오네. 성공님 천안함 희생자와 그 부성자들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천안함 장병들 우선적으로다가 당연하죠. 최춘수님 보훈처장 잘 보면 눈빛부터 완전 빨갱이라는데. 아 그런가요? 피우진? 아 그래요? 눈빛 다시 봐야 되겠네. 아 그래요? 오죽 답답하면 이 나라 군사정권이 답이라고 써주신 분들 계시네.